적자의 이유, 정확하게 적자의 이유는 뭔가요? 예, 저는 이제 버스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인건비, 마을버스요? 마을버스에서는 이제 계속 인건비라든지 주리비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봤을 때는 인구 감소라고 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 특히나 이제 2020년이죠. 코로나 발생 이후에 승객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버스 업계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버스 업계들은 이제 시나 자치구에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은 결국 이용객 감소고 이용객 감소는 큰 흐름에서는 인구 감소하고 연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우식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의 어떤 분석에 동의는 하고요. 근데 특정한 시민이 좀 이렇게 그 주변 이용객이 적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나 구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이제 대중교통의 통합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 안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식의 지원 대책을 만들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너무 또 급하게 마을버스가 지금 당장 멈춰 섰으니 이걸 재개해야 한다는 식으로 또 논리를 만들어서 과하게 지원금 준다거나 하게 되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세금만 낭비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관리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관심 있게 시에서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처장님 이야기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운영 책임 부분은 인허가권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기본 관할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회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시하고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시로 이제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노선 운영 부분은 일단 마을버스가 사업권이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마을버스까지 노선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마을버스가 그러면 준공영지에 편입되는 이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민 세금으로 좀 적자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시내버스도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버스 적자가 1,393억 원이 났습니다. 네, 운송 수입의 운송 수입의 이제 대부분이 투입되는 예산이 어디냐면 86.9%가 운전원 인건비하고 연료비입니다. 이 연료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 요금 인상이 2016년 이후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급감했고요. 그래서 이제 적자분이 이렇게 급증한 상황입니다. 아까 그 마을버스 이야기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하시고 또 사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야기는 저희가 한 2시간을 털어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마을버스 부분은 자치구에다만 미루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은 사실은 없는 거네요. 근데 시에서 모든 그 마을버스까지 안고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유지 형성해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적자가 어느 부분이 어느 만큼 그 운영이 어렵냐 이 부분은 회계 검사를 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업자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건데. 근데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만약에 마을버스 계속 지금 지원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회계 검사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지원이 아니고 뭐 영어권을 반납받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도 사실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마을버스가 반납 지금처럼 6개가 이제 5개가 폐업됐는데 근데 한 개도 마을 시내버스가 투입되면 노선이 운행이 안 될 건데 그 노선 폐업된 노선들은 거의 차량 한 대, 2대 운행되는 거의 운영 안 해도 되는 그런 마을버스 노선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 5개 노선들은 상당히 많은 마을버스들이 다니고 그 재산 형성이 된 그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모든 걸 놔두고 반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앞두고 시청자분들께도 미리 여쭤봤어요. 이제 시내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불편했냐라는 걸 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용한다는 분이었고요. 배차 간격이 생각보다 일정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일주일에 3번 이용한다라고 하시면서 난폭 운전과 또 일부 승객들이 문을 빨리 닫아버리거나 신호 위반이나 차선 이탈, 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라고 하셨어요. 뭐 전부 기사분들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볼게요. 네, 일주일에 2번 이용하고 있다 하시면서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배차 간격이라고 짚어주시면서 뭐 퇴근 시간 혹은 출근 시간에는 좀 배차 간격을 짧게 해서 좀 혼잡한 걸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 이용한다는 시청자분이었고요. 갈아탈 때 처음 기다리는 버스를 다시 기다리고 또 내려서 갈아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과 또 환승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여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뭐 어떠세요? 댓글의 대부분이 근데 버스 관련이네요. 그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하고 광주를 비교해 보면 이 준공영제로 둘 다 이 두 도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광주가 한 300억 가까이 높은 지금 재원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좀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게 그런데 광주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전은 15% 남짓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훨씬 더 이걸 비교해 보면 낮을 가능성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300억 정도 더 많은 지금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는 요 준공영자에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나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했을 때요. 일단 그렇죠. 일단 그렇죠. 네. 좀 더 심도 깊은 분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추론해 보더라도 지금 광주의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반면 또 이용객들의 불편에 대한 호소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좀 광주시가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뤄두기만 했는데 조금은 좀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 된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우리 지금 댓글 답변도 듣기 전에 우리 죄송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방금 그 시민들 의견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일단 배차 간격이 좀 들쑥날쑥하는 부분은 도로 배차 간격은 출발할 때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생겨서 봐보면 출발할 시간은 정확히 배차 간격대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도로 사정에 따라서 또 신호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간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는 더 많은 이제 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배차 간격을 지금 더 촘촘히 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차량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재정 적자가 그만큼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배차 간격도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기사분들의 어떤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매년 정기적으로 서비스도 이루어지고요. 또 교통 불편 신고라든가 그 행정 적발돼가지고 처벌 받으면 보수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거 외에 매년 분기별로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해가지고 업체별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일부 차등을 주기도 하고요.
또 270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서비스의 만족이 이렇게 체감이 이렇게 많이 됐다. 준공영제를 안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런다 치겠는데 1,000억, 1,400억이 들어가는 광주시 예산에서 1,400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업계의 종사자들이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뭐 배차 간격을 안 지킨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속 시원한 답을 해줄 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그 서비스 평가를 해본 결과 이제 100점 만점에 95점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일견 많기도 보이지만 만족한 분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불만족한 다섯 분이 이렇게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일일 시내버스 이용객이 한 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분 중에서는 꼭 다음은 뭐 몇백 명 이런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잠시만요. 만족한다는 의견이 95점이었나요? 네, 100점 만점에. 저희가 그 봤던 자료에서는 이제 작년 시내버스 시민 만족도 결과가 79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상당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시기에 어느 분이 응답하냐에 따라서 이게 만족도가 편차가 근데 그렇다면 큽니다. 불편하다는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개선점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크게 아까 댓글에도 나온 것처럼 배차 간격이라든가 또 출근 시간대 주요 간선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출근 시간대 차량을 다 못 타고 그냥 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